100년 전 루마니아. 악의 결정체 드라큘라입니다. 그때 쳐들어온 사람들, 흡혈귀 사냥꾼 반 헬싱이었죠. 그곳에서 발견된 오묘한 보석, 악마 봉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석과 함께 주문을 읽는 순수한 소녀. 이들의 악마 봉인 의식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숀과 패트릭은 몬스터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통통이 친구 호레스,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그때 나타난 루디 형아. 혼쭐을 내주는군요. 또 괴물 얘기 중인 두 잼민이들. 이 숀이란 친구 티샤스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때 옆집 아저씨 목격. 어딘가 무서운 독일인이었죠. 그 시각 어느 수송기, 갑자기 소리가 나는데요. 아무도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드라큘라의 목적은 이 관짝, 그때 투하시켜버리고 그걸 따라 내려가는 박쥐맨. 저긴 뭐가 들었을까? 암튼 그렇게 아지트로 합류한 루디. 괴물 매니아인지 시험도 봅니다. 그렇게 밥 먹으러 귀가했는데 엄마가 사오신 중고책, 바로 흡혈귀 사냥꾼의 일기였습니다. 그날 밤 신세대답게 차를 몰고 와 지구 정복을 다짐하는 박쥐맨. 션의 아빠는 경찰인지라 오늘도 긴급 호출입니다. 자기가 무슨 늑대인간이라며 깽판 치는 남성. 그런데 진짜였을까? 그 시각 박물관에선 미이라가 실종됐습니다. 탈출이라도 한 건가 싶었더니만 진짜였죠. 그리고 총격에 사망한 늑대인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모로 난리가 난 도시. 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롤 5인팟 같은 느낌의 괴물 스쿼드. 어인 괴수에 이어 등장한 건 관짝 속 프랑켄슈타인이었고, 방전됐기 때문에 급속 충전은 필수였죠. 맨날 바쁜 터라 부부싸움이 잦은 집. 전화가 왔었나 본데 알카드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묘한 초기 발동에 거꾸로 써보는 션. 그건 바로 드라큘라였죠. 그렇게 즉시 NSC를 소집해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직 악마 군단이 발족됐고, 해결책은 바로 반 헬싱의 일기장. 문제는 온통 독일어라는 것. 세상을 구합시다. 그 시각 음산한 666번지. 백작은 숙면에 들기 전 오다를 내리는데요. 잼민이들에게 일기장을 뺏어오라는 겁니다. 일단 일기장을 해독할 만한 전문가는 나치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남자, 옆집 아저씨였죠. 그 시각 동생 피비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독일 아저씨는 사실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고 흔쾌히 해석을 도와줬습니다. At the stroke of midnight, when followed to the letter which, like
그렇게 악마 봉인 방법을 습득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 대책을 세우던 그때 피비가 친구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프랑켄. 당황스럽긴 하지만 신기한 일이었죠.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지만 같이 어울리게 된 묘한 조합. 그날 밤 666번지 지하. 그 보석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잼민이들은 각자의 임무대로 착착 준비 중. 루디는 건법의 나라답게 뚝딱 은탄환을 만들고, 유진은 군의 출동 요청까지 날렸죠. 그 시각 인간 버전 늑대맨에 계속되는 고뇌. 경찰도 계속 수사 중인데요. 직접 내부 고발을 찌르는 중. 확 끊으려는데 가족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서는 늑대인간. 암튼 여기도 슬슬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주문을 읽을 순수한 소녀. 출동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좀 쫄리긴 합니다. 신세대답게 폭탄을 준비하는 백작. 저택에 침입한 그때 프랑켄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늑인 등장. 뒤쪽으로 째려 하지만 퇴로가 막힌 꼬마들. 그때 비밀 통로로 떨어졌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건 바로 전설템 보석. 손에 넣은 그때 위기를 맞았는데요. 갈릭 디핑 소스 덕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독일 아저씨. 의식 장소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하고 달려가던 그때 길에서 마주친 아무무. 하지만 멍뭉이의 활약으로 물리칠 수 있었죠. 그때 맞닥뜨린 유령 같은 차량. 백작의 목적지는 숀의 집이었고 터뜨립니다. 뒤이어 대치하는 숀의 아빠. 협박 후에 빠져나가는군요. 여차저차 모두는 교회로 향합니다. 할 수 없이 입구에서 진행되는 의식. 하지만 악마들도 몰려오고 얼른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습격하려는 박쥐, 그리고 때마침 도착한 아빠. 총 맞은 박쥐에 막타를 치려던 그때 부자 협동공격 대성공. 하지만 사라진 박쥐와 끈질긴 늑대인간. 그 시각 주문을 다 읽었는데도 반응은 없고 늑대인간도 혈투를 벌이는데요. 루디가 준비한 은탄환. 그는 비로소 평안을 찾습니다. 그때 비린내맨 역시 난동 중. 하지만 샷건의 마무리를 당했죠. 알고 보니 순수하지 않았던 이 누나. 근데 순수 그 잡채인 피비가 있었고 2차 시도에 들어갑니다. 기필코 맞겠다는 뱀파이어. 피비를 위협하던 그때
친구가 나타났죠. 이어서 찬찬히 마무리하는 주문. 그렇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뒤끝 쩌는 박쥐맨. 하지만 말뚝으로 처리하는 숀과 인수인계 받은 바넬싱 할아버지. 주고받는 따봉 속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별이 다가왔는데요. 호로록 닫힌 지옥문과 끈끈해진 숀네 가족들. 그때 늦었지만 군대가 도착했는데요. 아쉽지만 이 사태를 먼저 해결한 건 바로 이들, 악마 군단이었습니다. 1987년작 몬스터 스쿼드, 국내 출시명 악마 군단이었습니다. 5 몬스터들이 모여 세상을 악의 소굴로 만들려다 초딩들 때문에 실패한다는 이야기였죠. 극중 숀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구, 이처럼 극중엔 스티븐 킹이 연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늑대 인간을 은탄환으로 죽인다는 소재는 실버블렛, 옆집에 사는 무서운 독일 아저씨는 98년작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 아지트에서 노는 꼬마들의 모습은 86년작 스탠 바이 미, 또 아빠 역할 배우는 90년작 스테판 킹의 괴물에서 작업반 장력이었죠. 아무튼 뭐 어떤 영화를 다루던 튀어나오는 또 스티븐 킹 선생. 다른 배우들을 보면 프랑켄 역의 톰 누넌, 우리 채널 리뷰작으로는 FX와 로보캅2의 케인, 맨헌터에서는 살인마 달러 아이드 역을 맡았습니다. 또 숀네 엄마로 나온 배우는 또 다른 꼬꼬마 모험 영화 구니스에서도 주인공 형제의 엄마 역할이었죠. 감독은 프레드 데커,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작품은 하우스, F학점 첩보원은 각본, 나이트 크리프스는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오늘 영화의 다양한 크리처들, 이들의 실감나는 분장은 이 분야의 권위자 스탠 윈스턴 사단이 맡았습니다. 5개의 캐릭터는 각각 원작들이 있고 그들의 권리를 살짝씩 피해가도록 설정됐는데요.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이름이나 외모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원작 캐릭터와 나사 위치가 조금 다른 프랑켄슈타인, 미이라나 늑대인간은 워낙에 범용적이라 무난했고, 비린내 어인 길맨은 1958년작 해양 괴물에 등장한 크리처를 살짝 변형한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야심을 품던 이 괴물놈들, 보기 좋게 실패했고 훗날 초딩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 증거는 바로 두치와 뿌꾸. 비린내매는 물밖이라서 곤란했는지 그를 뺀 나머지 멤버가 모두 인간 생활에 적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오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괴물 매니아인 아들을 위해 중고책을 구입해온 엄마와 아들이 평소 사용하는 무전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해낸 아들의 모습입니다. 부부끼린 좀 티격태격해도 자식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로 영화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면서 오늘 가족 영화를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화는 SF입니다. 안녕.